수십 명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지난 19일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범행 왜 하셨습니까? 조 씨는 성착취 공유방인 박사방을 1년 반 넘게 운영해 오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판매한 것은 물론 피해 여성들의 구체적인 신상까지 공유했습니다. 또한 메신저방 입장료를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받았으며 입장료가 높은 방일수록 더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여성만 74명, 이 중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돼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 씨가 검거되자 N번방 사건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0만 명을 돌파.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민들의 공분에 공감한다며 사건의 엄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역대 최다 국민청원을 기록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 성착취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N번방 사건에 대해서 보다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N번방 사건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불리긴 하지만 여러 가지의 어떤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서 네. 뭐 음란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해서 보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 공유됐던 것들이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여성들의 뭐 협박을 통해서 얻은 성착취 영상이었다는 예. 겁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박사라고 불렸던 네. 어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인데 네. 그 사람이 운영했던 곳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0명이 넘는데 예. 더 큰 문제가 그중에서도 16명은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이 박사라는 게다가 이 유료화 이른바 그 가상화폐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이 회원들로 하여금 단순하게 그냥 돈을 받고 이 성착취 영상물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일종의 공범처럼 가담해서 같이 이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넘어서 공포스럽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게 사실 본질을 정확하게 짚는 게 중요하잖아요. N번방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피해 지원을 하고 불법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웹하드 카르텔 사안들을 다루어 왔을 때 네. 텔레그램 성착취와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 촬영물, 불법 촬영물들이 유통이 됐었다면 예. 지금은 그때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유통되었지만 현재는 어떤 여성 능멸, 여성 능욕 혹은 노예화 같은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성착취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좀 인간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이 70여 명인데 그 가운데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지만 미성년자가 16명이에요. 근데 수법을 보니까 이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예. 아니면 좀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미끼를 던집니다. 예. 뭐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든가 네. 아니면 그 아이들끼리 주고받았던 SNS 메시지 같은 걸 해킹을 해서 이런 사실들을 뭐 주변에 알리겠다는 네. 식으로 꼬여서 신상 정보를 먼저 받아내는 겁니다. 네. 신상 정보를 받아내고 조금 처음에는 그래서 비교적 약한 어떤 수준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은 다음에 네. 그걸 또 미끄러서 점점 강한 걸 요구를 하는 얼굴을 겁니다. 달라고 한다든지. 예, 얼굴을 공개하라고 그리고 또 그것만 주면은 끝내겠다고 해놓고 더 강한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예. 이제 한번 그런 식으로 빠져들게 되면 일종의 피해자는 개미지옥에 빠진 것처럼 끝도 없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예. 실제로 그 가운데서 만약에 그 요구를 거부를 하게 될 경우는 네. 이 신상을 그대로 뭐 사는 곳 이런 뭐 신분증까지 다 인터넷상에 공개를 해버렸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단순하게 운영자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까지 가입을 시킨 상태에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제가 뭐 이걸 차마 입으로 전하기도 힘든 끔찍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시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 다른 어떤 범죄도 아니고 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그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 삶이 아닐 정도로 자멸감이나 모욕감이나 이런 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던 거죠. 네, 예. 정말 그 수법이 교활하고 악랄했기 때문에 너무 잔혹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어제 그 조주빈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깁스를 한 그런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뭐 수사 과정에서 약간의 자해가 있어서 그렇게 깁스를 했었는데요. 막상 공개가 됐었을 때 더 큰 충격을 주었죠. 20대의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냥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대학을 다녔고 학보사에 편집국장을 할 정도로 뭐 예. 글을 쓰고 이런 것에도 취미가 있었고요. 뭐 알려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했더라고요. 나누면서 예. 뭐 팀장으로까지 일을 해서 인터넷 기사에 인터뷰를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고 사실 저렇게 신상 공개를 한 게 이번에 성폭력을 가지고 신상 공개가 된 게 최초의 사례거든요. 예. 최초의 사례인데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은 너무나 많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왔다는 부분 때문에 그게 공분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알리지 않을 수가 없게끔 만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설치된 신상공개정보위원회에서도 공익 목적, 예방적 목적 그리고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신상 공개였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신상 공개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신상 공개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네, 온라인 성착취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도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도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그것이 가상의 무엇인가 실제하지 않는 피해 사건처럼 여겨지는 관례나 관행 등이 있었는데요. 이 범죄를 행할 수 있었던 도구가 온라인 공간이었을 뿐이지 실제 이 범죄는 굉장히 심각한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네. 차원에서 그와 같은 신상 공개 결정이 필요한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어떤 특정 인물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이 폭력이 가능하게 했었던 예. 이 구조와 이것을 집단적인 성폭력으로 해석해내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폭력이 이 협박이 그리고 이 폭력이 구성될 수 있었던 요소는 네. 집단적인 조직적인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박사방을 운영했던 지금 조주빈은 검거가 됐는데 다른 운영자들은 지금 아직 다 검거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갓갓이라는 용의자도 추적하고 있죠. 뭐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정말 희한한 이름들을 많이들 이상해요. 보셨을 네. 거예요. 박사, 뭐 고담방이니, 뭐 가까시니, 왓치맨. 왓치맨이니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가까시라는 사람이 이 박사라는 인물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런 식의 N번방을 그러니까 N번방이라는 거에 숫자를 붙였기 때문에 N번방이라고 네, 그렇게 하는 1번방, 거거든요. 2번방. 네, 이거를 창시 표현이 그렇습니다. 창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조차가 좀 어이가 없을 정도긴 한데 네.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성들을 성착취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폭력적이고 협박을 통해서 영상물들을 얻어낸 영상물들을 공유하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물론 그런 방법 자체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초의 뭐 만든 사람으로 알려진 가까시 아직 검거를 안 됐고요. 예. 나머지 인물들은 상당히 많이 검거가 되기도 했지만 각각 같은 경우는 지금 신상이 공개된 박사와 같이 인터넷 공간상에서 서로 자기가 더 뛰어나다는 식의 어떤 경쟁을 경쟁 하고 구도입니까? 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참 황당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사건인데, 근데 대표님 그 N번방 사건이 있었던 게 플랫폼이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이잖아요. 이런 플랫폼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런 디지털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플랫폼화해서 예. 대규모의 집단적인 성폭력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사건을 지원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지점은 뭐 랜덤 채팅 앱 혹은 뭐 웹하드 예. 혹은 다른 불법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 네. 디지털 성폭력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플랫폼과 양상을 바꾸어서 변주될 뿐이라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네. 이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변이를 일으킨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절을 위해서는 이번 N번방의 강력한 처벌이 아마 수반돼야 될 겁니다. 그동안의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들 어떤 처벌을 받았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인 소라넷의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2016년 폐쇄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소라넷은 2000년대 초부터 아동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영상,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등을 유포했는데요.
폐쇄 당시 서버에서 100만 개 이상의 계정이 확인됐고 운영진의 불법 수익은 수백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소라넷 운영진 6명 중 3명을 검거했지만 이 중 주범인 송모 씨만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음란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송모 씨도 지난 2019년 10월에 검거됐는데요. 10세 미만 아이들을 상대로 아동 음란물을 제작, 유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4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보복성 음란물을 유통해서 17억여 원을 챙긴 운영자 안모 씨. 당시 사이트에 게재된 음란물은 46만 건, 회원 수는 121만 명에 이를 정도였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라넷, 다크웹 등 앞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에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이번 N번방 사건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사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그 범죄의 무게에 비해서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그 아동 청소년을 그 이용한 영상물을 예. 제가 운영했던 그 사이트를 운영했던 운영자한테 1년 6개월이 너무 손방망이 내려졌잖아요. 아닙니까? 예. 딱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이트를 해외에서 이용한 사람, 네. 그러니까 네.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이용한 소비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22년까지 받았습니다. 아. 근데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을 굉장히 적용하면 1년 이상하네요. 6개월밖에 안 되는 거고 해외 법인 거죠, 그 22년 판은. 영국에서는 22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주고요. 예. 다만 저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을 직접적으로 성착취한 부분이 운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검거가 된 박사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들을 하여금 정말 가혹한 행위들을 하도록 했던 학대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착취 영상물이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번에만큼은 이렇게 손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네, 대표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단체가 4년 전에 피해 지원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이없는 그 사건 선고들을 많이 마주하게 됐었는데요.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이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또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를 특정해서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폭력 처벌법이 아니라 그 가해자가 음란물을 유포했다라는 관점으로 매우 미약한 형, 벌금이라든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들을 마주했었습니다. 예. 그랬다 보니까 피해자분들께서는 국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탄식의 목소리를 내시기도 했었는데요. 예. 사회적인 목소리와 공분이 계속해서 모아지면서 이전보다는 그 재판 결과 처벌 선고의 형량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겠지만 또한 이것을 집행하고 수사하는 분들께서도 성인지 감수성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N번방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번에는 처벌이 좀 달라질까요? 일단 박사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비롯해서 한 7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제작했을 경우에 법정형으로는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거의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무거운 형이 예상이 돼 있고 네. 피해자들도 워낙 많습니다. 피해자를 한 번 협박하고 강요할 때마다 각각 별개의 범죄인 것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당연히 무거운 형으로 처벌이 돼야 될 것이고요. 다음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아까 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잘못되게 음란물로만 판단을 했었냐면 네. 직접 촬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피해자가.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제작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어떤 잘못된 그런 그거 생각도 아닌가요? 있었는데 악랄하네. 그게 뭐 자기가 안 찍었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의도를 본인이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2018년에 대법원에서도 이게 직접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고 예. 이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을 하게 했더라도 네. 이건 음란물 제작을 한 게 맞다라고 그렇죠. 해서 성폭력으로서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법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달라졌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법무부에서는 이 조주빈을 비롯해서 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한 14명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아예 범죄단체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조직적으로. 적용하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각자 한 사람들이 뭐
누구는 협박을 하고 누구는 돈을 받아내고 이런 것들을 따지질 않고 전부 전원이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아까 영국에서 뭐 22년 징역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해외 사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해외 같은 경우 예. 아동 청소년을 단순하게 소지만 했다고 할지라도 5년에서 20년 가량의 가지고만 있어도 그렇죠. 영상을 그만큼 문제가 많은 영상이라고 되고 영국 같은 경우도 뭐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어도 2년 3년이고요. 예. 영미법의 특징은 이런 범죄들을 한 번 저질렀을 경우에 저지른 횟수에 따라서 다 합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심한 경우 몇백 년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고 예. 오히려 고려해 보시면 오히려 저런 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음란물이라고 부르는 성인물들도 합법화되어 있는 것들도 많아요. 네네. 하지만 선을 넘었을 때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을 이용을 했다거나 네. 지금 조주빈이 얘기한 것처럼 성착취 영상물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네. 이번 N번방 사건에서 또 중요한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가담하고 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신상 공개를 과연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이번 법적 처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와 같은 온라인 성착취는 직접 가해를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폭력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스트리밍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는 이와 같은 동조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성될 수 있는 폭력이고 협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소지죄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스트리밍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소지로 보고 네. 처벌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를 통해서 성착취 사건을 통해서 제대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발견된 입법적인 공백에 대해서 메워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현행법상 N번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논의가 있는 건 아닌데 단계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N번방 지금 박사가 운영했던 방들은 돈을 얼마만큼 냈느냐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까지 행동할 수 있느냐가 좀 달라졌다고 네, 합니다. 네. 그냥 보기만 하는 곳들이 있는가 하면 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그 가혹행위에 가담할 수 있도록까지 한 곳이 있어요. 피해자에게 어떠한 좋지 못한 행동을 시키도록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순하게 회원이 아니라 사실은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고려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박사 주변에 14명이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넓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유료 회원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이 어려워도 법을 좀 바꿔서 공개를 했으면 하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는 변호사님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보다도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예.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보통은 이제 한 달 뒤에 정부에서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24일 날 여성가족부 이종욱 장관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거기서 꼽고 있는 게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2차 대책을 마련하겠다. 네. 특히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응 방안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현한 것처럼 요즘 이제 그루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좀 꼬여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도록까지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이 좀 마련이 돼야겠다는 것.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아직도 양형 기준도 없습니다. 지금 아. 법원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양형 기준조차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비를 빨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지죄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 텔레그램 성착취 방해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었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현재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포 협박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신설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바꾸어 나가는 우리 사회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네이버 포털 같은 곳에서는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 혹은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인식과 법 제도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통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여가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을 통해서도 예. 지원받을 수 있고 예. 저희 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를 통해서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